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 볼 주제는 바로 헬륨입니다. 헬륨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파티 풍선, 그쵸? 근데 말이죠. 이 가벼운 원소 하나가 사실은 우리 미래 기술의 목숨줄을 쥐고 있다면 어떠세요? 자,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세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그 흔한 파티 풍선이 최첨단 기술의 미래를 위협한다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의 핵심인데요. 진짜 언뜻 보면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잖아요. 근데 이 안에 모든 답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헬륨의 두 얼굴이 딱 보입니다. 왼쪽은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모습이죠. 생일 파티에 그 둥둥 떠다니는 풍선, 그리고 마시면 목소리 이상하게 변하는 거 다들 해보셨죠? 그런데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 얘기입니다. 병원에서 쓰는 MRI 스캐너,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심지어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릴 때 이 모든 첨단 기술에 헬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럼 첫 번째 미스터리부터 한번 풀어보죠. 바로 위대한 탈출입니다. 아니, 이렇게나 중요한 원소인데 도대체 왜 지구는 이 헬륨을 붙잡아둘 수가 없는 걸까요? 그 해답의 열쇠는 바로 탈출 속도라는 개념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예요. 어떤 행성에 중력을 뿌리치고 우주로 영원히 날아가 버리는데 필요한 최소 스피드, 바로 그겁니다. 그럼 지구는 어떨까요? 지구의 탈출 속도는 무려 초속 11.2km입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가 쏘는 총알보다도 몇 배나 더 빠른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예요. 자, 바로 이 그림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보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산소나 질소는 꽤 무거운 편이라서 느릿느릿 움직여요. 그래서 지구 중력에 딱 붙잡혀 있죠. 그런데 헬륨은 얘는 얘기가 다릅니다. 우주에서 수소 다음으로, 그러니까 두 번째로 가벼운 녀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잽싸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기 위쪽에서 태양 에너지라도 살짝 받으면 그대로 슝 하고 탈출 속도를 넘어 우주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헬륨은 성격도 아주 독특합니다. 화학적으로 비활성 기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애들이랑 절대 섞이지 않는 그야말로 궁극의 아웃사이더인 거죠. 생각해보세요. 수소는 헬륨보다도 가볍지만 산소랑 손잡고 물이 돼서 지구에 남아있잖아요. 근데 헬륨은 어림도 없죠. 누구랑 섞일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화합물 속에 숨어있지도 못하고 틈만 나면 혼자서 우주로 훌쩍 떠나버리는 진짜 완벽한 탈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자, 잠깐만요. 대기 중에 있는 헬륨은 계속해서 우주로 날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많은 헬륨은 대체 다 어디서 온 걸까요? 바로 여기서부터가 진짜 충격적인 지구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쓰는 헬륨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그 기원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헬륨이 태어나는 과정은 알파 분괴라고 불리는데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우리 발밑, 저 깊은 땅 속에는 우라늄이나 토륨 같은 무거운 원소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좀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아주 오랜 시간, 그러니까 수억 년에 걸쳐서 서서히 붕괴하면서 알파 입자라는 걸 뱉어냅니다. 근데 세 번째, 여기서 깜짝 놀랄 반전이 있어요. 이 알파 입자가 뭐냐면 바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로 이루어진 헬륨의 씨앗, 그러니까 헬륨 원자핵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헬륨 씨앗이 주변에 떠다니는 전자 2개를 딱 하고 붙잡으면 짜잔! 우리가 아는 안정적인 헬륨 원자가 탄생하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우리가 지금 쓰는 헬륨 한 방울 한 방울은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지구 속에서 수억 년, 아니 수십억 년 동안 방사성 원소들이 정말 쉬지 않고 붕괴하면서 아주 조금씩 쌓인 결과물이라는 거죠. 이건 우리 인간의 시간 감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나게 거대한 과정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맞습니다. 헬륨은 한 번 쓰면 다시 만들 수 없는 재생 불가능한 자원이라는 뜻이죠. 자, 그럼 궁금해지죠? 수십억 년 동안 땅속 깊은 곳에 갇혀있던 이 귀한 가스를 우리 인류는 대체 어떻게 꺼내 쓰는 걸까요? 자, 이제 그 수십억 년짜리 강탈 작전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우리는 헬륨 광산 같은 곳에서 헬륨을 캐는 게 절대 아니에요. 헬륨은요, 천연가스를 뽑아내서 정제하는 과정에서 아주 운 좋게
덤으로 얻어지는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분리하느냐? 그 과정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심냉 분리법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엄청나게 차갑게 만드는 거예요. 천연가스를 영하 161도까지 내리면 주성분인 메탄이 액체로 변해요. 더 차갑게 영하 196도가 되면 질소도 액체로 변하죠. 그런데 헬륨은? 얘는 정말 대단한 녀석입니다. 끓는 점이 우주에서 제일 낮거든요. 그래서 영하 268.9도, 거의 절대 영도에 가까워질 때까지 혼자 꿋꿋하게 기체 상태로 버팁니다. 다른 애들이 전부 액체로 쓰러졌을 때 유일하게 기체로 남아있는 이 녀석을 쏙 하고 잡아내는 거죠. 정말 대단한 기술 아닌가요? 자, 이제 퍼즐 조각들이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헬륨은 지구를 탈출하고 싶어하고 만들어지는데 수십억 년이 걸리고 심지어 천연가스의 덤으로만 얻을 수 있다. 이제 왜 헬륨 공급이 그렇게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지 그 글로벌 병목 현상의 진짜 원인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문제가 한눈에 보이죠? 전 세계 헬륨 생산은 보시다시피 미국, 카타르, 러시아, 정말 딱 몇몇 나라에만 몰려 있습니다. 생산지가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공급망이 엄청나게 취약하다는 신호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카타르, 이 나라가 정말 중요합니다. 전 세계 헬륨 공급량의 무려 35%를 혼자서 책임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쓰는 헬륨 3개 중 하나 이상은 이 작은 나라에서 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이건 가상의 시나리오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2026년에 미국과 이란 사이에 큰 갈등이 생겨서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버렸다고 칩시다. 근데 이 해협이 어디냐면 바로 카타르가 헬륨을 배에 실어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바닷길이거든요. 자, 이 표가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위기의 해부도입니다. 하나씩 짚어볼까요? 첫째, 생산 구조 자체가 문제예요. 헬륨은 천연가스 생산의 덤이니까 만약 천연가스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헬륨 공급도 그냥 멈춰버리는 거죠. 둘째, 지정학적 리스크. 세계 2위 생산국인 카타르의 유일한 수출길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군사적 화약고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 바로 높은 의존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반도체 만드는 데 쓰는 헬륨의 65%를 카타르 한 나라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문제가 서로 맞물려서 거대한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최첨단 미래는 아이러니하게도 수십억 년 동안 어떻게든 이 지구를 탈출하려고 발버둥쳐온 원소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거죠. 만약 언젠가 이 자원이 정말로 바닥나버린다면 그때 우린 어떻게 될까요? 정말 한번 깊이 생각해볼 문제입니다.